첫 번째 주인공은요. 자, 광노현 전 교육감 그리고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 의장입니다. 광노현 전 교육감이 한동훈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고소한 이유는 한 대표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아서 고소한 겁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한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해서 유죄가 확정되고 징역형의 실형을 살고 나온 소위 진보 교육감 광노현 씨가 다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다고 합니다. 자기 성공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무얼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겁니까? 광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육감 출마하려면 기타금 내야 하잖아요. 일단 30억부터 회수한 다음에 광노현 씨가 출마하는 것 자체를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선거 보전금도 다 반환하지 않은 채 또 출마를 하려 한다라는 걸 한 대표가 꼬집은 겁니다. 자, 그럼 광노현 전 교육감은 한 대표를 어떤 혐의로, 어떤 문제로 고소를 한 걸까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은 아닙니다. 명백하게 교육감 선거에 정치권이 개입했다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정당의 대표자가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라며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대표가 저를 고발한다고 합니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고발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광노현 전 교육감이 고발한 혐의가 이른바 교육감 선거 개입했다라는 거기 때문이죠.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광노현 전 교육감의 출마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신으로서야 지난 법원의 판결이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곽 전 교육감은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검찰 권력의 남용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서울시의 초등, 중등 교육을 책임질 교육수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일은 아닙니다. 서울의 교육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진성준 의장이 정치권에서 똑같이 광노현 전 교육감 출마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길게 얘기했지만 광노현 전 교육감이 나설 일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박수현 의원님, 예. 이번에도 김영주 의원한테 먼저 질문할 줄 아셨죠? 아닙니다. 저한테 하실 줄 알았어요. 역시. 아니 똑같이 한 대표도 나오지 마라, 민주당 진성준 의장도 나오지 마라 했는데 자기 편은 고발 안 하고 뭐 남의 편만 고발하는 겁니까? 예, 그걸 떠나서 저는 진성준 의장이 이 발언을 처음에 했을 때 이 틀림없이 저런 어떤 교육자치법 위반 뭐 이런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 교육감 선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도 말씀하시고 광노현 전 교육감이 한동훈 대표를 고소하면서 이제 정치권에 논란이 되었죠. 죄송합니다. 아마 그 정치인은 그 신문에 부고란에 자기 이름이 오르는 거 빼고는 많은 소식이 좋든 싫든 내려야 한다고 하는 걸 보면 그게 그 유행어가 업데이트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인들은 신문에 부고, 그러니까 자기 부고 돌아가셨다라는 네. 부고가 나와도 괜찮다. 왜냐하면 안 죽었으니까 바로 잡습니다라고 한 번 더 나온다. 저는 역시 우리 앵커보다 좀 뒤처지는 트렌드가 세대구나. 좀 제가 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선 이 중차대한 교육감 선거를 이렇게 논평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선 광노현 전 교육감은 예. 잊혀졌던 인물인데 이렇게 아주 양당의 거물들이 거론해 줌으로써 그러네요. 선거운동이 굉장히 세게 된 효과가 있겠죠.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왜 광노현 전 교육감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들이 또 알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을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 교육감 선거에 지나치게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 과열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하여튼 저도 개인적으로는 광노현 교육감께서 그런 문제가 전 교육감이 억울하다라고 지금도 강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국민들은
그 대법원 판결을 난 것을 보고 또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럼요. 현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떤 요 문제가 정치권의 또 여야의 논쟁으로까지 번지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저는 바라면서 뭐 하여튼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부적절하다 출마가. 아니 김용주 의원님 예. 이 나오지 말라고 한 건 한동훈 대표나 진성준 의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만 선거 관여했다라며 고소했는데 이게 좀 혐의가 좀 의외인데 보통은 뭐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나 뭐 모욕을 주었어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정치권의 교육감 선거 개입이에요. 이 발언이 과연 교육감 선거 개입으로 볼 수 있을지 법률적으로 그것도 사실은 뭐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건 차치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다시 당장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진성준 의장도 고발하시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하여튼 그 좀 지혜가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진성준 의장도 지혜가 떨어졌다, 지혜롭지 못했다고 봅니다. 광노현이란 이름을 안 쓰고도 얼마든지 광노현을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어떤 그 이 직과 관련해서 감옥에 갔다 온 자, 혹은 그것과 관련해서 벌금을 아직까지 안 낸 자는 출마하면 안 된다. 그런 걸 좀 법제화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육에 바람직하지 않다. 누가 들어도 광노현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광노현은 이래서 된다 안 된다. 특히 한동훈 대표가 표현한 것 중에 대한 매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광노현 전 교육감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매수입니다. 나 매수 안 했고 불쌍해서 자발적으로 사퇴한 사람을 불쌍해서 다만 도와준 방법이 불법적이었죠. 아니 근데 대법원에서 이미 네. 상대 후보 매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이 난 걸 본인이 아닌다고 실제로 보면 우겨봤자. 맞습니다. 한동훈 예. 대표가 얘기한 거는 판결문을 전제로 얘기한 건 맞는데 무도하죠. 한편으로는 곽 교육감이 이제 소위 뭐 법대 교수들을 했고 네. 그러니까 법조문상으로는 이건 문제된다. 근데 어떤 후보를 말하자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후보 중에 하나는 안 된다고 정치권이 찍어내는 것은 불법이다. 네. 그런 얘기를 이제 파고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과연 재판부가 그렇게 볼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건 국민들께서 보실 때 정치권이 교육감 선거에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보겠습니까? 궁금한 질문이요. 아니면 상대 후보를 금품으로 매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교육감직도 제 임기대로 제대로 못 지킨 자가 선거 보전 비용도 반환하지 않은 채 다시 교육감 선거에 나오겠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더 비판적으로 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야가 개입한 걸 비판적으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교육직이고 실제로 교육감이라고 해서 교육 예산은 서울시 교육감 서울 교육 예산 서울시장이 줘요. 아 그렇습니까? 그 서울 교육감이 맨날 시장한테 와서 예산 더 달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이. 네. 사실은 김용주 의원님이야말로 서울시 부시장도 하셨지만 이번에 교육감직을 상실한 조희영 교육감이 1기 교육감 선거 때 여론조사 3등을 하고 있었는데 김용주 의원이 선대 본부장을 맡아서 3등을 1등으로 당선시킨 분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조희영 교육감도 이번에 대법원에서 임기 상실했는데 뭐 일말의 책임감이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네. 봅니다. 누가 맞다 틀리다고 할 수 없는데 예. 사실은 제가 오히려 역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치 개입하지 마라가 아니라 차제 물론 뭐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 자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서울시 교육감 나가는데 그건 50억이 필요하다. 많이 드는군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제 35억이죠 선거 비용인데 그게 40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간다면 아주 훌륭한 초등학교 교사가 어떻게 교육감이 되겠습니까? 유명한 정치인도 심지어 뭐 돌아가신 박은순 시장조차도 빚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시장하면서. 근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시장 후보는 20억, 뭐 자치경찰, 교육감 10억 이런 정도 감당할 수 있어야지 어떤 좋은 선생님이 무명의 선생님이 교육감에 도전해보죠. 그렇지 않고 자기 명망성과 조직과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보수 교육감은 한편으로 보면 문교단체 사학가들이 후원해주고 진보 교육감은 전교조에서 후원해주는 이런 구조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데 차라리 이런 면에서 이런 부분을 공론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본질적인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사실 교육감 직선제가 과연 적절하냐, 그 취지가 온당하냐에 대해서 많은 회의감이 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광노현 전 교육감 측은 선의로 도와준 거다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우리 법은 그 어떤 선의라도 상대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출마를 막는 걸 그냥 관용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적어도 그 선의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은 고소하고 진성준은 안 고소하고 광노현 전 교육감 본인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한동훈 당대표의 발언은 명백하게 교육감 선거에 나온 특정 후보 광노현을 반대하고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선거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해진 발언입니다. 반면에 진성준 의원의 경우 매우 정제되고 절제된 언어를 사용해서 정중하게 저희 출마를 요청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훈 당대표야말로 최고로 비교육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평생 검사를 한 사람이 본인이 수사를 받자 본인 비밀번호를 은폐한 사람입니다. 한동훈 방지법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전혀 없습니다. 들어보면 한동훈 대표는 적극적으로 얘기했고 진성준 의원은 점잖게 얘기했다라는 이유입니다. 판사 출신께서 좀 가려주시죠. 그럼 앞으로 교육감 선거를 언급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육감 선거 개입이고 점잖게 얘기하면 선거 개입이 아니군요. 판사님들도 그렇게 봅니까?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나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발언이나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고발하는 건 내 자유라는 거죠.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내가 뭐 A로부터도 맞고 B로부터도 맞았지만 예. 그냥 A만 고소하는 거는 더 미운 사람 고소하는 거다. A만 고소하는 거는 그거는 뭐 내 마음이다 뭐 그런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실 진성준 의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광노현 전 교육감 본인은 그렇게 뭐 불쾌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았다고 했지만 듣는 저희 기자들이 볼 때는 진성준 의장이 점잖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검찰 개혁을 광노현 씨 당신이 얘기할 게 아니다. 검찰 개혁은 우리한테 맞이고 빠져라. 그 뜻이거든요. 사퇴를 권고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더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얘기를 그래서 진성준 의장이 한 거거든요. 아니 그런 면에서 뭐 어차피 또 뭐 예. 그 진보 교육감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에까지 고발하는 것은 이제 본인에게는 예. 유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만 이제 고발을 했겠죠. 그런데 아까도 뭐 우리 김영주 또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광노현 전 교육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네. 그리고 또 그 선거 보존 비용 30억 원을 반환하지 않은 채 또 나오겠다는 것 자체가 좀 국민들에게는 사실 먹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먹튀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그래서 국가에 사실은 갚아야 될 이러한 반환해야 될 30억을 반환하지 않고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 무죄 선고를 받고 1년의 형을 1년의 지금 실형을 확정이 된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잘못이 없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 면에서 좀 이 판결을 부정하는 네. 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이것이 정말 그 학생들을 또 지도하고 또 교육계 그 수장이 돼야 될 사람으로서 적합한지 그런 것을 저는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의 김민전 의원이 이제 그 러닝메이트제 그러니까 뭐 시장과 앞서 김영주 의원님이 제안하신 방법. 자치단체장과 그리고 또 이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를 발의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렇군요. 한번 이 교육감 선거가 사실 그동안에 서울시 교육감은 흑역사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임기를 제대로 못 마치고 그리고 모두 다 지금 재보궐로 그렇게 네. 마무리를 한 그런 흑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차제에 저도 이 교육감 선거를 좀 어떻게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또 유권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회 차원에서 좀 이 러닝메이트제 법안에 대해서는
좀 심도 깊은 논의를 하면 좋겠다. 좀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도직구쇼에서 이 교육감제 개편에 대해서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여의도 국회에서도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맨 도직구쇼에서만 여야가 합의를 이루니. 박수현 의원님. 아니, 저는 우리 그 전주혜 의원님께서 비대위원도 하시고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왜 진성준 의장은 고소를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할 줄 알았는데 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했더니 지적을 하셨어요. 바로 예. 제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대단히 뭐 죄송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광노현 전 교육감의 입장에서 보면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가 돼 있고 또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표를 또 얻어야 되는 그런 정치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그래서 진성준 의장을 고소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고소를 해야 이 결집을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근데 그런 정도의 정치적 해석을 제가 아니라 전주혜 의원님께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하셨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분 다 이 러닝메이트제를 비롯한 이 제도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사실 정치 현장에서 보면 정치인인 저도 누가 어떤 교육감이고 누구를 뽑아야지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사람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단순하게 정치인과의 러닝메이트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뭐 의견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굉장히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 자치는 아주 고유한 영역이죠.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런데 오히려 교육의 수장이 선명하게 어떤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걸 투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정치적 여건에 휘말릴 수 있는 그리고 그때그때 따라서 정치적 환경에서 정치적 용어로 바람이 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묻지마 선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굉장히 그 중차대한 또 부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제도의 개선을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나 네. 또 그런 제도가 교육 자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는 없는가라고 하는 것도 함께 연구가 돼야 된다. 예. 광노현 전 교육감이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법대 교수 출신이잖아요. 네네. 대법원이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의 법정에서 나는 떳떳하다.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다라고 얘기하면서 선의로 도와준 거다라는 걸 주장하잖아요. 근데 이 광노현 전 교육감이 법대 법조인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경계가 되는 것이 네네. 법원이 앞으로 무슨 수로 상대 후보에게 금품을 건넨 사람을 선의로 건넨 건지 악의로 건넨 건지를 구분할 것이며 선의로 건넸다 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앞으로 모든 선거라는 이 신성한 영역에서 선의로 금품을 건네면 다 봐줘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지금 주장을 교육인이자 법조인인 광노현 전 교육감이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위험스럽게 느껴지는데 법조인은 정혁진 변호사께서 들으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광노현 씨가 2010년 선거 당시에 상대 후보한테 단일화 목적으로 돈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돈을 줬는데 자그마치 얼마를 줬느냐? 2억을 줬어요. 2024년에도 2억이 큰 돈인데 2010년도에 2억은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때 아파트 한 채 값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러한 돈이었는데 그런데 광노현 씨가 어떤 짓을 했느냐? 거짓 차용증 썼어요. 그 다음에 돈 보내는 것도 친인척 계좌를 이용했어요. 이런 식으로 돈을 보내면서 증거인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에 의해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선의의 부조면 그럼 왜 거짓 차용증을 왜 씁니까? 떳떳할 거 아닙니까? 선의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선의에 부조하는데 왜 자기 계좌 이용하지 않고 엉뚱한 친인척 계좌를 갖다 이용합니까? 이거 자체가 행동하고 말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예. 만약에 광노현 씨가 주장한 것과 같이 저런 행동이 선의의 부조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에서는요 뇌물죄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다 선의로 준 거기 때문에. 다 선의로 준 거지. 이상직이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한테 좋은 일자리 딱 한 거 선의로 주지 그럼 악의로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최재형 목사가 찾아가가지고 무슨 그 디올백 준 게 선의로 줬다고 했겠지만 악의로 줬다고 했겠습니까? 저런 이야기를 어떻게 법대 교수 출신이 하는가? 저는 말이 되지가 않고요. 예. 한동훈 대표가 저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광노현의 등장은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런 모습을 보고 우리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느냐. 그다음에 그 광노현의 등장 자체는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의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행동이고, 그러니까 다른 말 그 잔말하지 말고 일단 그 국가로부터 그 보전받은 30억부터 낸 다음에 출마 자체를 생각해봐라, 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광노현 그 후보가 뭐 아직 뭐 예비 후보죠. 광노현 씨가 그 주장하고 있는 법이 지방교육자치법인데 46조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요. 예. 1항에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 추천할 수 없다라고 해놓고 2항에 이제 2항이 핵심인데 정당의 대표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규정을 갖다가 위반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한동훈 대표의 저런 이야기가 광노현 씨를 떨어뜨리고 광노현 씨를 붙이고 뭐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저게 아니고 어떻게 저런 사람까지도 지금 다시 교육감 하겠다라고 나오느냐. 그 개탄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 고발했다라고 하니까 그 경찰에서 국수본에서 어떻게 판단해가지고 이걸 뭐 검찰로 송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광노현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야, 사람이라면 도대체 할 수 없는 저런 행동을 갖다가 하는 사람이 교육감으로 또 나오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진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